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드리고 우리 일반적인 서민이나 직장인들이 꼭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의 생각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 결국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물가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물가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할 텐데 그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장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래 왔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물가는 오르기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왼쪽이 한국의 과거 물가 상승률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른다.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의 과거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어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역시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시켜봤고요. 왼쪽 그래프인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1998년 외환 위기부터 2022년도까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 9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 게 맞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 수치 자체가 최대 7.5%에서부터 최소 0.5% 정도 수준에까지 가면서 상승을 해왔고 평균적으로는 한 2에서 3%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는 오르기만 한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같이 보게 되면은 1965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 2010년도 그 경제 위기를 제외하고는 미국 역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습니다. 항상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르기만 했고 그 수치 역시도 한국과 비슷한 2에서 4% 정도 수준에서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과거의 물가 상승률은 한국과 미국 포함해서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 게 맞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챗GPT를 통해서 물가 상승이 되는 그 주요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수요가 부족하다든가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공급이 부족하다든가 와 같은 수요 공급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역시나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예를 들면 물가의 반대 개념이 어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이거 역시도 물가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 심리, 어떤 물건에 대한 기대 심리가 크거나 정부 정책이 역시도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자장면의 가격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승을 해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수요 증가, 공급 부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자장면을 만들어내는 이 공급이 감소했다? 이러지도 않을 겁니다. 기대 심리가 있거나 정부 정책이 자장면 가격이 반영이 되거나 생산 비용이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도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 남는 거는 통화 가치의 하락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더 많은 통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서 그 통화 가치 하락 때문에 물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 세계의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96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통화량을 보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거의 뭐 하락한 적이 거의 없고, 특히나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경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에서 통화 팽창 정책을 굉장히 크게 썼기 때문에 통화량은 그 이후에 아주 급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통화량을 억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감소를 했지만, 결국에 전 세계의 통화량은 과거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 또는 한국의 경제 역시도 지속적으로 경제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우리 인간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던가 어떤 새로운 산업군을 육성한다든가 할 때 돈이 필요하겠죠.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대출, 이 대출 자체가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출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사용을 해가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를 전 세계 각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물가를 억제하는 게 그들의 역할인데, 물가를 0%로 억제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가는 적절하게 상승하는 거를 디폴트로 두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2에서 한 4%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가져가는 거, 즉 2% 언더로 가고 0% 이하로 가는 마이너스 물가가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경제가 정체되고 국가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항상 플러스로 적절한 수준, 그러니까 2에서 4% 정도로 유지하는 거가 모든 국가의 목표이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해갈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는 물가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그런 상품은 없기 때문에 물가와 연동해서 증가하는,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하는 그런 물건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저는 농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림이 좀 깨지긴 했는데, 결국에는 2010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물가 상승률과 농지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농지 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약 한 1에서 2% 정도는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식의 어떤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등락폭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기적인 수요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품이 낄 수도 있고, 거품이 끼기 때문에 폭락할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하는 이런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업인만이 농지를 기본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투기적인 수요, 거품이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보다 1에서 2% 정도만 높은 수준으로 농지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일반 직장인, 그 다음에 서민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지연금이라든가, 왜냐면 농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복리 효과를 누려야 그 농지연금 받을 상황에서 그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농지가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크게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2007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면, 물론 2009년도 그 리만 브로더스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마이너스 1.4%가 그러니까 감소하는 쪽으로 찍혔고, 2023년도도 감소하는 쪽으로 찍혔습니다. 약 과거 2022년에 비해서 0.4에서 5% 정도는 떨어지는 쪽으로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제 위기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플러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9%, 약 한 2% 정도 수준에서 최대 12%, 10%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토지의 공시지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바로 농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일반 서민일수록, 그리고 일반 직장인일수록 농지 투자 또는 농지 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은 농지를 매입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토지 경매를 이용해서 싼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많이 싼 농지를 하나둘씩 매입을 해가면 그 농지가 결국에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줄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농지를 하나둘씩 매입을 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